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지갑을 열었는데 돈이 없는 그 순간. 사고 싶었던 것, 먹고 싶었던 것 앞에서 조용히 뒤돌아서야 했던 그 순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인공은 63세 혼자서 작은 칼국수집을 운영하는 정석화 씨입니다. 어느 날 문을 닫으려던 찰나 낡은 점퍼를 입은 초라한 할머니 한 분이 들어왔습니다. 칼국수 가격을 묻더니 가방을 한참 뒤지다가 아무 말 없이 뒤돌아서 나가려 했습니다. 그 순간 정석화 씨가 건넨 말 한마디. 드시고 가세요. 돈은 다음에 주세요. 그 짧은 한마디가 한 달 뒤 이 작은 가게의 모든 것을 바꿔놓을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이 시작되기 전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따뜻한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따뜻한 한 그릇 정석화의 칼국수집 이야기. 문을 닫으려던 그 순간. 서울 변두리 골목 안쪽 낡은 간판 하나가 저녁 바람에 삐걱거렸다. 간판에는 손으로 직접 쓴 듯한 글씨로 석화 칼국수라고 적혀 있었다. 가게 안에는 4개의 테이블과 낡은 주방 하나, 그리고 63세의 정석화 씨가 혼자였다. 오늘도 손님이 없었다. 정석화 씨는 앞치마를 풀며 한숨을 내쉬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육수를 끓이고 반죽을 치대고 가게 문을 열었지만 하루 종일 들어온 손님은 고작 3명. 그나마 1명은 물만 마시고 나갔다. 임대료는 밀려있고 가스비 고지서는 서랍 속에서 눈을 피하고 있었다. 이러다 문 닫겠구나. 그는 그 생각을 억지로 머릿속에서 밀어냈다. 이 칼국수집은 그냥 가게가 아니었다. 30년 전 아내와 함께 시작한 곳이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로도 혼자서 이 자리를 지켜온 것은 여기가 아내의 숨결이 남아있는 유일한 공간이었기 때문이었다. 정석화 씨는 테이블을 닫기 시작했다. 마지막 정리를 하고 문을 잠그려는 참이었다. 오후 5시도 채 되지 않았지만 더 기다려봤자 오늘은 손님이 없을 것 같았다. 바로 그때였다. 삐걱하고 유리문이 열렸다. 작은 할머니.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작고 초라한 할머니였다. 키는 작았고 등이 약간 굽어 있었으며 입고 있는 점퍼는 낡아서 소매 끝이 헤어져 있었다. 머리카락은 희끗희끗하게 새어 있었고 손에는 오래된 검정 비닐 가방 하나를 꼭 쥐고 있었다. 할머니는 주춤주춤 들어오더니 가게 안을 한번 둘러보고는 정석화 씨에게 물었다. 저기 칼국수가 얼마예요? 목소리가 작고 조심스러웠다. 마치 물어봐도 되는지 허락을 구하는 것 같았다. 8,000원이에요. 정석화 씨가 대답했다. 할머니는 잠시 그 말을 되새기는 듯 멈췄다가 손에 들고 있던 비닐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가방 겉주머니를 뒤지더니 그 다음은 안주머니를, 그 다음은 다시 겉주머니를 뒤졌다. 조금씩 느려지는 손놀림. 점점 굳어가는 표정. 정석화 씨는 아무 말 없이 그 모습을 지켜봤다. 할머니는 결국 가방 뒤지기를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눈이 잠깐 흔들렸다. 다음에 올게요. 그 말 한마디를 남기고 할머니는 뒤돌아섰다. 느릿느릿하지만 서둘러 문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정석화 씨의 입에서 말이 나온 건 그의 의지가 아니었다. 아내가 늘 하던 말이 그냥 튀어나왔다. 아내는 늘 그랬다. 배고픈 사람 앞에서 그냥 돌아서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할머니 드시고 가세요. 돈은 다음에 주세요. 일주일의 기적. 할머니는 뒤돌아봤다. 눈에 뭔가 고이는 것 같았지만 그건 정석화 씨의 착각이었는지도 몰랐다. 할머니는 말없이 가장 구석진 테이블에 앉았다. 정석화 씨는 주방으로 들어가 칼국수 한 그릇을 끓였다. 육수는 진하고 걸쭉했다. 면은 직접 반죽해서 손으로 밀어낸 것이었다. 양도 넉넉하게 담았다. 그릇을 내려놓을 때 할머니는 젓가락을 들자마자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다. 후루룩 후루룩 소리가 가게 안에 가득 찼다. 밥을 오래 굶은 사람의 먹는 소리였다. 정석화 씨는 주방 안에서 설거지를 하는 척하며 그 소리를 들었다. 가슴 한편이 먹먹했다. 다 드셨을 때 돌아보니 그릇은 바닥까지 비어 있었다. 할머니는 조용히 일어나더니 고개를 꾸벅 숙이고 나갔다. 다시는 안 오시겠지. 그런데 다음 날 할머니가 또 왔다. 이번에도 같은 시간대 손님이 없는 늦은 오후였다. 할머니는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말없이 어제의 그 자리에 앉았다. 정석화 씨도 말없이 칼국수를 끓였다. 다 드신 할머니는 이번에는 바로 나가지 않았다.
자리에서 일어나 싱크대 쪽으로 오더니 설거지통에 담긴 그릇들을 씻기 시작했다. 아이고 괜찮아요 할머니. 쉬세요. 제가 할게요. 할머니의 손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고 깔끔했다. 그릇을 다 씻은 뒤에는 걸레를 가져다 테이블을 닦기 시작했다. 구석구석 의자 밑까지. 정석화 씨가 말릴 새도 없이 청소가 끝나 있었다. 그렇게 할머니는 일주일을 왔다. 매일 늦은 오후에 와서 칼국수 한 그릇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나갔다. 둘은 말이 많지 않았다. 이름을 물어보지도 않았다. 어디 사냐고 묻지도 않았다. 그냥 한 그릇과 닦인 테이블만이 그 둘 사이에 오갔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다. 7번째 날 할머니는 칼국수를 다 먹고 청소를 마친 뒤 자리에 잠깐 앉았다. 아저씨는 왜 그냥 줬어요? 처음에. 정석화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배고픈 사람한테 돌아서지 못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저한테 가르쳐 준 거예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더 묻지 않았다. 그리고 나갔다. 그 후로 할머니는 오지 않았다. 플랜카드. 한 달이 지났다. 어느 날 오전 구청 직원 2명이 가게 앞에 나타났다. 손에는 현수막을 들고 있었다. 정석화 씨 맞으시죠? 저희 구청에서 나왔습니다. 직원들은 가게 앞 벽에 현수막을 붙이기 시작했다. 알록달록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구청 선정 칭찬합시다 가게 석화 칼국수. 정석화 씨는 어리둥절했다. 이게 무슨? 직원이 설명했다. 한 달 전부터 한 어르신이 구청을 여러 번 찾아왔다고 했다. 이 칼국수집 이야기를 해달라고. 홈페이지에 올려달라고. 혼자 밥도 못 먹는 자신에게 조건 없이 밥을 차려준 가게 주인이 있다고. 그 이야기를 꼭 알려달라고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했다고. 구청 직원들은 처음에는 그냥 흘려들었다고 했다. 그런데 할머니가 너무 여러 번 찾아오고 이야기가 너무 진심이어서 결국 홈페이지에 올렸다고 했다. 올린 지 사흘 만에 게시물 조회수가 10만을 넘었다. 댓글이 수백 개 달렸다. 공유가 퍼져나갔다. 지역 커뮤니티에서 퍼지고 온라인 커뮤니티로 번지고 급기야 지역 방송에서도 연락이 왔다. 구청은 칭찬합시다 가게로 공식 등록해 주었다. 그리고 매달 50만 원씩 1년간 지원금이 나온다는 통보가 함께였다. 정석화 씨는 현수막을 한참 바라봤다. 눈이 뜨거워졌다. 넘쳐나는 손님들. 현수막이 붙고 난 다음 날부터 가게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아침부터 사람들이 찾아왔다. 평소에는 하루에 서너 명이던 손님이 10명, 20명으로 늘었다. 4개의 테이블이 꽉 찼고 대기줄이 골목밖까지 이어졌다. 어떤 손님들은 자신도 칼국수가 맛있다는 걸 확인하고는 이 집 진짜 맛집이네라며 다시 찾아왔다. 또 어떤 이들은 사장님 대단하시다며 손을 꼭 잡고 갔다. 정석화 씨는 쉴 새 없이 반죽을 치대고 면을 밀고 육수를 끓였다. 혼자서 감당하기 벅찼지만 그래도 힘들지 않았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처럼 분주한 가게가 이렇게 그리웠다는 걸 그날에야 알았다. 며칠이 지나자 단골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매일 아침 와서 한 그릇 먹고 출근하는 회사원, 일주일에 2번씩 아이를 데리고 오는 젊은 엄마, 처음 왔다가 너무 맛있어서 부모님을 모시고 다시 온 딸. 손님들은 가게에 앉아 서로 이야기를 나눴고 정석화 씨의 칼국수는 골목 세상으로 소문이 퍼져나갔다. 임대료 걱정이 사라졌다. 가스비 고지서가 더는 두렵지 않았다. 서랍 속에서 꺼내지 못하던 통장을 다시 꺼내 들었을 때 정석화 씨는 오래간만에 피식 웃었다. 할머니는 어디에? 그런데 그 할머니는 끝내 오지 않았다. 정석화 씨는 바쁜 틈틈이 가게 문 쪽을 바라봤다. 혹시 저 작은 체구의 할머니가 오지는 않을까 하고. 낡은 점퍼를 입고 헤어진 소매를 가리려는 듯 팔을 살짝 오므린 채로 조심스럽게 문을 밀고 들어오지는 않을까 하고. 하지만 할머니는 오지 않았다. 구청 직원에게 연락처라도 남기지 않았냐고 물어봤지만 이름도 번호도 남기지 않았다고 했다. 그냥 여러 번 찾아와서 이야기를 전하고 부탁을 하고 조용히 떠난 것이었다. 정석화 씨는 할머니의 이름을 끝내 알지 못했다. 어디에 사는지도 지금은 밥을 제대로 먹고 있는지도. 그래도 그것만은 알았다. 그 할머니가 일주일 동안 설거지를 해준 것은 밥값이 아니었다. 받은 것을 그냥 받지 못하는 그 사람 나름의 방식이었다. 그리고 구청을 여러 번 찾아간 것도 보상을 바란 것이 아니었다. 그냥 좋은 사람이 더 잘 됐으면 해서였다. 정석화 씨는 어느 날 아내의 영정사진 앞에 칼국수 한 그릇을 올려놓으며 중얼거렸다.
당신이 가르쳐 준 거잖아. 그 할머니도 알고 있었나 봐. 따뜻한 한 그릇이 만드는 세상. 지금도 석화 칼국수 앞에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바람이 불면 삐걱이는 낡은 간판 옆에 구청이 달아준 그 알록달록한 현수막이. 정석화 씨는 오늘도 새벽 6시에 일어난다. 육수를 끓이고 반죽을 치대고 면을 민다. 아내가 가르쳐준 대로. 손이 느려도 혼자여도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 가게 문을 열기 전 그는 잠깐 하늘을 올려다본다. 그리고 혼자 생각한다. 오늘도 배고픈 사람이 오면 그냥 차려주자. 그것뿐이다. 8,000원짜리 칼국수 한 그릇. 그 한 그릇이 누군가의 저녁이 되고 그 저녁이 용기가 되고 그 용기가 세상으로 나가 또 다른 따뜻함을 만든다. 세상이 차갑다고 느낄 때, 사람이 무섭다고 느낄 때 가끔은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 걸 기억하자. 어딘가의 낡은 골목에서 아직도 육수는 끓고 있다. 에필로그. 8,000원짜리 칼국수 한 그릇. 그리고 돈은 다음에 주세요라는 말 한마디. 그것이 한 사람의 저녁이 되고 그 저녁이 용기가 되어 세상 밖으로 나갔습니다. 할머니가 구청을 찾아가 여러 번 부탁하면서까지 전하고 싶었던 건 단 하나였을 겁니다. 좋은 사람이 더 잘 됐으면 좋겠다. 요즘 세상이 각박하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생각합니다. 아직 세상은 따뜻하다고. 우리 주변 어딘가에서 오늘도 누군가는 조건 없이 손을 내밀고 있다고.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누군가에게 조용히 손을 내밀었던 경험, 혹은 반대로 누군가의 따뜻함에 마음이 녹았던 순간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작은 이야기 하나하나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오늘 하루를 버티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이런 이야기들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삶의 어느 골목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는 평범하지만 위대한 사람들의 이야기. 아래 구독 버튼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 영상 올라올 때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